안녕하십니까. YTN 사이언스 24 시작합니다. 옛 소련이 발사했던 인공위성이 24일에서 26일 사이에 지구로 추락합니다. 한반도 근처에 추락할 확률은 낮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위성 추락 상황실에서 위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심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3년 옛 소련이 발사한 지구 탐사용 위성 코스모스 1484. 지름 1.5m, 길이 5m, 발사 중량은 2.5톤으로 9인승 승합차와 비슷합니다. 수명을 다한 이 위성이 지구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에서 26일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은 대기권에서 공기 분자와 마찰로 대부분 타 없어집니다. 하지만 타지 않고 남은 파편이 지표면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편이 한반도에 떨어져 피해를 입힐 확률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천문연구원은 위성의 추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열어 국민들에게 위험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알릴 계획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총 5,400톤이 넘는 우주 잔해물이 대기권에서 소멸되지 않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파편에 맞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심재훈입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오랜 시간 집을 비우면서 혹시 도둑이 들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인터넷 집 전화의 보안 기능을 접목한 똑똑한 서비스가 이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정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집 전화를 사용하는 한 가정. 최근 옛 전화기를 보안 기능이 추가된 전화기로 바꿨습니다. 동체 감지 센서와 통신칩, 카메라 등이 전화기에 장착돼 있습니다. 빈집에 움직임이 있을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CCTV처럼 집 내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침입이 감지되면 감지된 순간 20초간 동영상이 자동으로 저장되고요. 단말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상으로도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밖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실제 침입 감지 기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제가 외부 침입자가 돼서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지 3초 뒤, 집주인의 스마트폰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이 문자로 통보됩니다. 침입자의 영상을 확인한 집주인은 우선 스마트폰을 통해 집안 비상벨을 울리고 경찰에 출동을 요청합니다. 집에 도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외부인이 침입한 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분 정도. 절도범의 절반 이상을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5분 이내인데요. 지금 한 3분 이내면 충분히 출동하고 있습니다. 10분 이내면은 한 5, 60%는 막을 수 있습니다. 집전화 속으로 들어온 첨단 보안 기술. 값비싼 CCTV나 보안 서비스를 대신해 서민들의 내 집 지킴이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사이언스 정현상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삶의 질이 강조되면서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체질과 건강 진단은 물론 침과 뜸을 활용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개발돼 맞춤형 개인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개발한 통합체질 건강진단 자극 시스템입니다. 가정에서도 사람의 체질과 건강을 진단하고 그 상황에 맞는 침이나 뜸 치료를 할 수 있는 재택형 한의사 주치 역할이 가능한 기기입니다. 한의사가 체질과 건강을 진단하는 데 활용하는 5가지 정보, 즉 안면과 음성, 피부, 맥, 설문을 통해 체질과 건강을 진단한 뒤 침이나 뜸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한 기기에서 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통합 분석을 통해서 한의사의 종합적인 판단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한의사 주치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촉각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 5가지 감각을 활용해 진단하는 한의사의 진단 방법을 안면, 음성, 피부, 맥 진단기 등을 이용해 구현하는 오감형 진단기입니다.
기계적 진단과 설문 정보는 종합적인 체질 건강 지수로 나타나고 자극의 종류와 위치, 세기가 결정되면 레이저와 자기장을 이용한 전기적 침이나 고주파뜸 자극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게 됩니다. 지난 2006년부터 7년에 걸쳐 진행된 이 통합체질 건강진단 시스템은 오는 10월쯤 완료돼 상용화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노인 요양병원과 대형기관을 우선으로 저가형, 보급형이 개발되면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은 물론 한국 고유의 건강관리 시스템 시장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 체질에 따라서 건강관리를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가르쳐주고 또 이 침뜸 유사한 자극을 이렇게 쉽게 함으로써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스마트한 의자입니다. 급속히 빨라지는 고령화 시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치료보다 예방으로 수요자의 관심이 쏠리면서 예방의학의 핵심인 맞춤형 개인건강 관리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경기도는 상수관 누수를 막기 위해 첨단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 용인과 의왕시에 시범 설치합니다. 이 시스템은 유량과 유압 계측기를 상수관에 설치해 누수 지점을 신속히 찾아내 복구할 수 있고 노후 상수관 조기 교체가 가능해집니다. 경기도는 이 시스템을 통해 현재 10%가 넘는 경기도 내 상수도 누수율을 한 자릿수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래 사회는 혁신적인 IT의 발달로 강력한 정보력과 네트워크 파워를 기반으로 사회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북카페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혁명이 몰고 올 파장과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의 책을 집필하신 제4의 물결 스마티즌의 저자이며 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김성태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스마트 혁명의 시대 스마티즌이라는 이 키워드를 중점으로 해서 제4의 물결 중심 스마티즌을 발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스마티즌이 어떤 의미고 또 이 책을 발간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우선 제가 이제 제4의 물결 중심 스마티즌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네. 그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이야기한 지가 32여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그 우리 IT의 힘이 모든 시민들에게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되고 이러한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이 연결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이 창의적인 국민의 힘이 시민의 힘이 이 새로운 사회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 사회 혁신이 다시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중심에 그러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가능한 그런 그 새로운 물결이 지금 저는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창의적인 시민이 이런 연결성을 통해서 다시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러한 새로운 스마트 기술이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이러한 그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최근에 보니까 반 고호전이 이제 그 지금 많이 전시가 되고 있던데요. 네. 가장 불행했던 예술가로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런데 이러한 반 고호가 지금 그 우리 스마트 사회 지금 시대에 살고 있었더라면 정말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그 유명세를 탔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창의성이 이러한 새로운 스마트 플랫폼에 그 힘을 입어가지고 이러한 창의성을 혁신의 도구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스마티전이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의 스마트 사회의 롤 모델로서 이 똑똑한 창의성을 가진 시민이 윤리적인 도덕성을 겸비해서 스마트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해 나가자 하는 그런 또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창의력이 인간의 종엄성까지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책 내용이 어떨지 더 궁금해지는데 예.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는 우리나라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창조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래서 이 제4의 물결 스마트전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네. 결국 우리가 새롭게 열어가야 할 미래는 인간의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바탕이 되는 따뜻한 자본주의,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4.0이 기반이 되는 이 창조 경제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의미는 결국 기존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률에만 치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새로운 인간 중심의 이제 그런 가치나 존엄성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의성을 가진 인적 자본과 새로운 그 과학적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 중심의 질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서 국민이 행복한 따뜻한 자본주의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 성장과 함께 이 격차를 줄여나가는 이 포용적 성장을 우리가 병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첨단 기술들이 이 정보 기술과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이 창의적인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소통을 강화해서 우리가 다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해결과 또 정부가 안고 있는 민생 현안들을 해결해서 보다 저비용으로 행복한 국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 해답을 이러한 이 스마티전에서 찾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저는 그 방향성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책에 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셨는데요. 조금 전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가 그래서 이 새로운 이 IT 기반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 경제사회 생태계를 만들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개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이 플랫폼, 이것이 이제 저는 이 스마트 기술로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이 새로운 생태계 전반에 발전시키는 이제 그러한 기반이 되면서 이러한 기반으로 해서 창의성을 서로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T 자체가 경제사회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새로운 기존 시장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뉴욕에서 이제 이 포장마차로 상당히 성공한 그 젊은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스마트 기술로 자기의 어떤 그 업종을 알리고 또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인 창업의 성공 사례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사례나 또 우리가 개방 정보를 이용해서 공공정보를 이용해서 서울버스 앱을 개발해가지고 또 창업에 성공한 뭐 고등학생 예라든가 뭐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그 이외에도 상당히 1인 창업이나 벤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아이디어나 또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창의적인 비즈니스가 상당히 많은 그 새로운 기회를 이 새로운 정보기술 기반의 지식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개방형 그 지식정보 활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 우리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다 끌어내므로써 미래지향적인 그 젊은이들이 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 조성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스마트 시대의 새로운 이 창조 경제의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장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 개방, 공유, 협력, 창조의 시대 정신을 지향하는 또 새로운 국정 운영의 틀로서 창조정보 구현 방법을 또 제시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이제 개인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그렇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시대의 시대 정신은 이러한 그 개방과 공유, 협력, 창조 이러한 그 키워드가 바로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국정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각 부처마다 우리가 전자정부를 통해서 축적해 놓은 많은 정보들이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유엔에서 전자정부 세계 1위라는 평가까지 받았는데 이 과정에 우리가 축적해 놓은 정보들이 개방돼서 서로 공유가 된다 그러면 엄청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방적 지식 경영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식의 과학적이고 창조적 활용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또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비용이 적게 들면서 미연에 많은 그 재난 재해를 방지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국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 맞춤형 정부인 정부 3.0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새 정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국정의 틀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 정보 공유와 활용, 창의적 활용, 그리고 개방형 그 생태계, 지식 생태계를 통해서 새로운 이 시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그런 서비스를 해나갈 수 있도록 수직 관리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 창출의 어떤 중심으로서의 어떤 이 스마트 정부 그 핵심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느냐, 또 국정 현안을 과학적이고 미리 준비해서 예방적으로 대처하고 또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 지속 가능한 그러한 그 정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정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결국 이 창조 정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시대의 스마티전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창조 정부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보 공유, 개방, 소통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모두 다 이제 스마트 기술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네. 이런 말씀이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 이전에는 이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 스마트 워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이 지식을 공유하고 또 일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환경 자체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 정부가 정부끼리도 부처끼리도 일을 우리가 능률적이고 창조적으로 할 수 있을 뿐더러 또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핵심적인 그런 이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젊은이들이 글로벌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 ICT 기반의 K-무브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IT에 가장 그 강점을 가진 그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네. 지금 이제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자체가 세계 각국을 선도하는 그러한 그 이노베이터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원조를 받는 그런 그 개발도상국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IT 강국에 상당히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또 글로벌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국내에만 일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많은 일자리를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면서 창의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ICT를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뛰어난 인프라를 통해서 세계 표준을 선도한다든가 이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벤처나 비즈니스를 해외에서 오픈하게 되고 국제 협력을 통해서 또 이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선도해서 나가서 그 나라에 또 이노베이터 역할을 한다 그러면 핵심가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나라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네. 또 우리의 젊은이들도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세계 무대에서 펼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경험이 굉장히 또 젊은이들에게 그 혁신적인 그런 그 새로운 도전, 챌린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 정신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네. 또 우리가 이 스마트 사회의 대한민국의 어떤 역할,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 네. 이런 것들이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 이제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마지막 질문은 좀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에 이 책 스마티즌의 판매인세 전액을 기부해서 아주 좋은 곳에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저도 지식 나눔의 일환으로 앞으로 결국 스마트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또 인간 중심 사회라고 저는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런 방향으로 이 스마트 기술 기반으로 그렇게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이제 이러한 그 정신의 바탕에서 이거를 쓰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러한 지식 나눔의 일환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스마트 사회를 대한민국이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나누면서 또 여기 관련된 조그마하지만 그 수익금은 또 다른 사회공헌과 나눔으로 또 그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네. 또 여기에 대한 수익금은 또 전액 사회공헌과 나눔으로 저는 기부하겠다라고 책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원장님의 바람대로 이 책으로 인해서 국민이 행복한 사회, 좀 따뜻한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는 사회가 되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TN 사이언스 24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